자, 이번에 이제 수급으로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수급 전문가는 영앤 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유정 아나운서가 갑자기 사라져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인사를 못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주 개편을 해가지고 저희가 네네. 조금 조정하고 다듬는 단계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본부장은 수급 포인트 오늘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일단 여전히 뭐 이재명 정부에서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기관 수급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 뭐 두산 에너비트 시작으로 해서 뭐 삼양식품, SK 하이닉스 등등 뭐 카카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좀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한 좀 수혜 기대감이라든지 그 유동성 확대에 따른 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여전히 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원전 쪽이야 뭐 요새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숭숭 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체코 원전까지 수주 또 성공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비리티가 어떻게 보면 좀 SMR 쪽에서는 좀 최강자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 나쁜 수급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올라와 있는 상위 종목군들을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마켓 메이킹, 마켓 메이커 뭐 이게 전문 용어를 쓰자면 그런데 누가 주도하느냐인데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러면 또 우리 시장 용어로 뭐 쌍끌이 장세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 기업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전에 리스트 나왔었나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기업 리스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저 중에 오늘 선택을 그래도 또 하실 게 있으신지? 일단 1위부터 5위까지는 아직 딱히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원래 이제 저 안에는 없다. 네, 그렇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나마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앞쪽에서 이미 진행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6위부터 해서 10위까지 봤을 때 삼양식품이 좀 있거든요. 순위권 밖으로 있는 네, 것들 순위권 중에? 밖으로 일단은 삼양식품이 일단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챌린지라고 하죠. 뭐 매운맛 쪽에 대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어요. 뭐 그러다 하객들 보니까 얘기는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삼양식품의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좀 시작으로 붐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다른 식품 업계들 역시도 매운맛 쪽에 대한 부분들 라면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또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신제품에 대한 라면을 지금 매운맛으로 또 이번에 출시를 또 시킨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운맛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기도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일단 지금 수급적인 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 일단 밀양 2공장이 공사를 다 마친 상황입니다. 네네네. 밀양 2공장이 지금 공사를 다 마친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지금 가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캐파를 증설을 시키고 가동을 빠르게 지금 진행을 시키려는 부분들이 원주나 밀양 1공장 같은 경우 그리고 익산 공장까지도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23시간 이상 풀가동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품 생산이 좀 빠듯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삼양식품 쪽에 대한 부분들이 주력 제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3개가 거의 뭐 24시간이라 할 것 같이 계속해서 가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양식품이 지금 빠르게 밀양 2공장에 대한 부분들의 준공을 이번 달에 마치고 다음 달부터 바로 가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좀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이 리레이팅이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의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퍼포먼스를 좀 내비친 것처럼 보여지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밸류가 계속해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음식료점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실적 반등 구간으로만 바라볼 부분들이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 리레이팅이 조정이 되고 도입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료 전반이 지금 뭐 글로벌 확장부터 시작을 해서요. 수익성은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잘 확장 국면으로 들어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크로 환경까지 뭐 삼박자가 도로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식음료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음료 같은 경우 올해 아마 상저하고 흐름들이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도 일단 불닭볶음면에 대한 부분들의 인기도가 여전히 강하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오히려 다른 식품주들 대비해서 밸류에 대한 재평가를 계속해서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밀양 2공장이 가동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의 뭐 예상치, 목표가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도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수급이 빠진다기보다는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환율도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원재료 가격도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식품업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생산비 부담이 됐던 것이 안정화되면은 수익성, 물론 이제 뭐 수출의 이제 환율 이런 거는 말고 큐를 더 많이 팔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더 뒷받침될 거다. 이렇게 돼서 네네. 뭐 전문 용어인 멀티플 릴레이팅 이렇게 하시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 불닭이 달라졌군요. 지난번에 유한타 증권의 손현정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목표가 TP를 131만 원을 빡 제시를 했는데 지금 120만 원이거든요. 네네. 뭐 혹시 더 높이실 생각은 있는지? 저도 일단 130만 원 이상 돌파를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일단 워낙 좀 시가총액 또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지금의 수급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수급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후발주에 대한 부분들 수급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앞전보다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볼륨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것은 장기 홀더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가중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보유하고 홀딩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보유하고 홀딩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계속해서 잡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수급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130만 원을 바로 돌파는 못할 겁니다. 아마 바로 돌파는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한 저는 120만 원 후반대 아니 130만 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액면가가 5,000원이에요. 대부분 액면가 뭐 100원도 500원 대부분 이런데 뭐 5,000원이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슈도 살아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익이 많이 나면은 배당을 또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런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또 참고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자, 외국인 수급에서 특징적인 것은 삼양식품 이렇게 봤고 선택도 그렇게 하셨고 네네.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뭘 사고 있을까요? 화면 보시죠. 집산이 좀 늦었군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뭐 네, 외국인 그렇죠. 사실 요즘 기관 투자자 자꾸 제가 좀 편회해서 그런데 편회해서 따라가는 건 뭐 따라쟁이들. 네. 네. 카피 뜨잖아요. 외국인들 순매수. 네네. 자, 뭐 쭉 리스트는 비슷합니다. 저 안에 있네요. 네, 일단 저는 3위를 하고 있는 카카오를 카카오.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카카오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전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네이버에게 좀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AI 도입 서비스를 진행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도입에 따른 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구간이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실적을 보여야 되는 구간이었지만 워낙 좀 문어발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슈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 좀 회장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좀 문제들의 이슈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 탄력이 네이버 대비해서 좀 많이 뒤처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자회사들의 지금 실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또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에 도입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일단 카카오페이 쪽에 붙으면서 그 연계성으로 카카오까지도 지금 같이 좀 모멘텀을 일단은 좀 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카카오페이가 지금 신세계그룹의 쓱페이라고 하죠. 네. SSG페이 부분들이 지금 인수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화 기반으로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스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지금 카카오페이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재명 정부 쪽에 대한 정책 수요의 기대감도 일단은 붙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올해 어떻게 보면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서비스를 보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인업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 AI 서비스를 퉁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도입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의 시범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지나서부터 하반기까지 본격적으로 라인업,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라인업을 공개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카카오 입장에서는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이었고 바닥권에서 다시 지금 추세를 살려주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부분들의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때 하나둘씩 축포로 터트려준다고 하게 되면은 아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급이 폭발적으로 붙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의 확장성이 들어와 있는 국면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AI 쪽에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비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네이버 대비해서 하반기 때는 좀 밸류에 대한 재평가를 카카오가 더욱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싶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도 굉장히 기대감이 컸던 부분들이 오픈 AI와의 좀 협업 기대감이었죠. 오픈 AI와의 좀 협업 기대감에 따른 부분들도 올해 하반기 때 아마 선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늘리려는 움직임들이 또 카카오 쪽에서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선물하기 기능도 지금 뭐 다시 재배팅을 한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들도 있고 또 AI 비서에 대한 부분들을 서비스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에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생활력인 부분들을 좀 더 보완, 강화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카카오톡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를 늘리고 그럼 이제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광고에 대한 수익성도 지금 카카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광고 지금도 뭐 카카오 딱 들어가면은 광고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 부분들이 상단이나 아니면 중단 라인에 좀 계속해서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광고 서비스형에 대한 부분들의 수익성까지도 일단은 카카오가 계속해서 매출을 창출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카카오 지금 굉장히 저평가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지금 저평가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투자 스타일에 좀 나는 잘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와줄 시 계속해서 좀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얘기 쭉 들어보니까 뭐 기대감, 가능성 이거 합치니까 수십 가지는 되는군요. 네. 기업이 좀 잘 부응을 해줘야 될 텐데 과거에 우리한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에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게 없다면은 주가는 다시 재평가를 받겠죠. 잘 들었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 들어봤고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